이번 탐방에서는 조선시대의 교육을 통한 시대정신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전주향교, 전주 완판본 문화관을 비롯한 전주의 유적지를 방문합니다. 전주 곳곳을 다니며 조선시대의 교육정신을 살펴보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역사의 공간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그것도 이 가을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새 가을 남자 나정호입니다. 여러분이 오신 이것은 그 오목대지요. 우선 이야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할 적에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지 민족혼을 빼려고 하는, 민족혼이라고 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이지요. 이 정체성을 빼려고 하는 의도를 했기 때문에 이 오목대하고 이목대는 같이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척기를 내게 돼요. 그러면서 둘을 갈라 놓아 봤어요. 우리 풍수로 말하자면은 어떤 전기를 끊어 놓는 작업을 했죠. 여기를 오목대라고 하고 저쪽을 이목대라고 한 것은 오동나무 오자에다가 배이자, 일설에 의하면 여기는 오동나무가 많았고 저쪽은 배나무가 많아서 오목대, 이목대라고 하는데, 그러나 정확한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어째서 오목대. 근데 그 조선 말기에 고종이 여기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비는 뭐라고 써냐면 고황제 주필유지라고 써 이 비서문에 보시면 고종 황제가 여기에 와서 말을 머물었던 곳이다. 그런 것으로 저 비문이 써 있고, 이런 유적지를 보면은 세 가지의 당위성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당위성을 기억하면서 가면은 정말 유능한 해설사 같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것에 이름이 붙게 되는 시대적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적 당위성. 예를 들면 이제 고종 때 더 의미가 부여했다면은 그 시대적인 당위성, 그 유적지와 관련된 두 번째로는 지리적인 당위성입니다. 지역적인 당위성. 왜 그 시대에 그곳에 있어야 되는가는 지리적 당위성이죠. 세 번째는 모습의 당위성, 문양이라든가 왜 그런 모양을 띠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시대적인 당위성하고 지리적인, 지역적인 당위성하고 모습이나 모양의 당위성,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서 어느 유적지에 간다면은 그것은 아주 탁월하게 그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아이들이나 조카를 데리고 어느 곳에 갈 적에 그 세 가지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입해서 책을 보고 간다면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곳에 시대적인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그 시대적이라는 것은 아직도 그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 못지않게 가무지라는 것이 중요시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성계 가문은 혹자들은 이성계를 원래 예진족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이성계도 가문을 갖다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문을 붙일 것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 전주라고 하는 곳은 그 시절에 우리나라의 호남, 영남, 평양 할 때 중요한 곳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후백제 때. 근데 당연히 여기서 난 뛰어난 가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주라고 하는 것과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 시대적 당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온 것은 우리가 이 이야기만을 듣자고 온 것인가, 아니면은 여러분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서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발끝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선조들이 디뎠던 발자국 위에 오늘 지금 내 발자국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하는 것은 하나의 그 크게 보자면은 어떤 민족적 자존심, 왜구를 물리쳤으니까
또 하나는 조선을 건국한 왕도로서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이런 걸 찾는 것은 우리가 저 나무를 보면은 나무만 봐요. 근데 나무는 뿌리가 없으면은 저 나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역사 유적지를 찾아가는 것은 나무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 뿌리가 어떻게 내려왔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생각해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곳에 와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 줄 것인가. 글로벌화 되는 세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의 근원을 찾는 작업장으로서의 이곳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래로 내려가셔서 여기 한번 둘러보시고 향교를 향해서 가십시다. 내려드려요? 옛날에 학교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 다스리는데 필요한 인물을 뽑기 위해서 학교가 존재했어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차이예요. 오늘 향교 가서 그거 하나만 알고 가도 오늘 엄청난 수학이야. 이건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 과거 시험 볼 때 개인이 영달 뭐 그걸 위해서 과거가 아니고 국가에서 필요로 한 지배에 필요한 관리를 뽑는 것이 과거예요. 개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향교는 문자 그대로 지방에 있는 고을에 있는 학교죠. 그러면 고을에 왜 향교가 필요했겠냐? 이것은 그 고려 시대, 고려 인종 때부터 되게 향교가 생기는데 왜 고려 시대 향교가 필요하냐면은 지난 강의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던 거 우리 한번 복습할까요? 고려 시대의 지방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려야지. 안 잊어버리면 우리가 밥 먹고 살 수 없지. 이 고려 시대 지방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속군 속현 제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파견되는 지방이 있고 파견되지 않는 지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속군 속군. 그런데 그래서 관리가 되는 것은 조선 시대의 관리는 거의 99%가 무엇에 의해서 관리가 됐어요? 과거에 의해서 관리가 됐어요. 근데 고려 시대는 지방 호족들의 자제가 그 지방을 대대로 이어가면서 다스렸다 이 말입니다. 상당 부분이. 그러면 그러한 그 지방 호족의 자제들을 가르쳐야 중앙에서 공문을 보내더라도 읽고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뭐가 생겼어? 향교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향교가. 그런데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는 일단은 그 관리들에게 말고 중앙에서 많은 그 일반 백성들까지도 교화를 시켜야 해요. 교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 풍속 교화라고 그래서 사람이 올바르게 살고 인의예지를 알게 하는 그런 교화도 있고, 또 하나는 정부의 방침을 잘 이해하도록 해야 돼. 교화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 초에는 각 고을에 하나씩의 향교를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향교에는 이 대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요. 공자를 모시고. 그러니까 이게 평지에서는 딱 들어오면은 모실 수 있는 곳이니까 이 사당이 앞에 있어요. 사당 묘자를 써서, 그래서 전묘 뒤에 공부하는 강당이 있어. 이게 후학, 앞에 사당이고 뒤에 공부를 배우는 학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 강릉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산이 있어. 산에다가 향교를 배양하다 보니까 선생은 어떻게 해요? 높은 데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가 강당 있고 뒤에가 대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형에 따라서 전묘 후학이냐, 전학
후 묘냐 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때는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제, 서제, 집제자를 쓰는 제는 기숙사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향교에는 입학 자격이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가 있었어. 그런데 조선시대는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무슨 사회라고 그랬어요? 신분제 사회죠. 신분제 사회인데 양인과 양반은 엄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입학은 똑같이 해. 그래서 섞여서 자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 동쪽에서는 양반들의 기숙사, 그 다음에 서쪽에서는 일반 평민 양인들의 기숙사, 이렇게 나누어서 향교가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륜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윤을 밝힌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해야 할 그 윤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그 인의예지라고 해. 어질 인자하고 오를 의자. 그 어질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심, 사람의 마음이요. 오를 의자, 의는 인노야.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그다음에 여기 은행나무가 있어요. 엄청 크죠. 이 앞에도 은행나무가 있어. 이건 다 아는 이야기, 퀴즈. 왜 은행나무를 심었죠? 네, 은행나무는 벌레가 물지 않는다. 근데 그건 무슨 뜻이요? 벌레가 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 누가 돈 갖고 와서 찔러 주더라도 받지 마라 이 말이요. 응? 그 고든 자만이 요새도 이제 청문회도 나오고 하는데 안 받은 사람만 견디잖아요. 받은 놈 다 죽어. 오는 벌레들 물리쳤어야지. 전국에서 이제 네 군데 처음에 이제 예를 들자면은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라 수도였던 경주라든가, 또는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왕의 고향인 전주, 이곳에다가 처음에 그 태조 어진을 모시기 위해서, 임금의 조상을 어진이라고 하잖아요. 어진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짓고 그것다 모셨어요, 따로. 이게 그 고을마다 명칭은 달라요. 근데 전주에 있는 이 집은 경기전이다 해서 일단 태조 어진을 모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경기전 왜 중요하냐? 이 태조 어진하고 조선왕조 실록이 여기 때문에 오늘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아니면은 오늘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선 어진을 갖고 이야기할게요. 지금 이따 보면 여기도 이제 옛날 분 모셔 있는데, 태조 어진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를 그랬겠죠. 앉혀놓고 진본이 있죠. 그 다음에는 모본이 있어요. 그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진본을 보고서 그리는 것이 어진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 훼손이 되면은 그건 이제 불태우고, 그 다음에 불태우기 전에 그 어진을 그리는 화가들이 모여서 또 그리고 불태우고,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경우도 서울의 춘추관, 그 다음에 전주하고 경상도 그 성주하고 충청도 충주하고, 이렇게 이제 이걸 갖다가 나눠서 보관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위에서부터 이제 나머지 지키는 데는 지키는 자들이 다 36개 주랭랑을 했어요. 나 살아야겠다고. 그런데 전주에 있는 그 어진하고 그 다음에 이 사고에 있는 왕조실록은 정읍 태인의 선비인 안희하고 손옥록이라는 두 분이 자기 가동을 끌고 와서 여기에 이걸 지키고 있는 자는 오희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셋이서 그걸 짊어지고 정읍 내장산으로 옮겨요. 내장산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강화도로 옮기고 또 묘양산으로도 옮기고 여러 차례 옮기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전 근대사에서 왕조 시대에 있던 유물들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우리 정신 문화의 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왜냐하면 왕조 시대는 왕이 중심이고 지금에 와서도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존재해야 돼요? 국가. 우리는 민족보다 국가가 우선이에요. 나라가 지켜지지 않으면은 민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보존되어야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지켜지고 그 나라가 지켜지는 중심에 이 땅에 직접 살던 우리들의 조상들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존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간단 하나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은 전주의 전라북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과거를 나한테 돌이켜주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도서관에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듣다가 이렇게 직접 나오니까 너무 좋고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역사가 정신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뿌리를 알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마동도서관에서는 옛날 교육제도와 교육기관에 대한 강의를 듣고 태조 이성계가 대풍가를 불렀다는 오목대부터 시작해서요. 전주 향교 그리고 전주 완판본 문화관 그리고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져 있는 이곳 경기전 어진박물관을 끝으로 탐방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익산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전주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런데도 전주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문화재를 돌아보면서 우리 지방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한재훈 저자의 서당 공부, 오래된 인문학의 길입니다. 서당 공부, 오래된 인문학의 길은 21세기 훈장 한재훈이 전해주는 생생한 서당 공부의 풍경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1장에서는 서당과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서는 사자소학, 작시와 암송 등 서당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당의 커리큘럼과 일과, 평가 등을 소개하며 현대사회 속 서당 공부의 의미를 되살려내고 있는 책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에 위치한 익산시립마동도서관은 익산 시민을 위한 문헌정보 제공, 문화활동, 독서 생활의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익산시의 자랑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